2월 1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에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마치고 이 광화문 도심에는 눈이 하나도 안 왔는데요. 당산동에 오니까 폭설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참 넓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에 드디어 이제 우리 쪽에 가더였던 사드 배치와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제가 어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야기하면 야권의 반응이 시큰둥할 거다 했는데 역시 뭐 박수도 안 치는 국회의원 또 퇴장할 때는 뭐 그냥 가든가 말든가 쳐다도 안 보는 국회의원들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의 요지는 크게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에 이 상당한 돈을 오랫동안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한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일종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뭐 32억까지 세세한 북한에 준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김정일 면담료로 줬던 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한 돈을 언급할 바에야 다 언급하는 게 좋았겠지만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된 부분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개성공단에서 북한에 준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사고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확정적 추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지금 개성공단 그 입주 기업 대표들이 이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유사하게 일종의 정쟁화해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폐쇄 다음 날부터 야당 정치인을 찾아다니고 정부를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 매체들은 입주 기업들을 전면 인터뷰로 이렇게 보도하고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단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이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 원인을 갖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원인을 북한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협의해서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중단하는 부분에서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문재인 대표는 2010년 천안함 이후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신북풍론 옛날에는 보수가 북한의 어떤 위협을 과장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 야당이 보수가 그렇게 한다고 먼저 설레발을 치면서 오히려 보수의 표를 선거를 앞두고 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남 갈등이나 국론 분열,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방어 형태 등도 협의가 되고 있고 미국과 사드 배치도 고려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어떤 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요.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취임할 때 선서한 부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법과 테러 방지법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뒤에 붙여서
경제 활성화법, 노동관계법을 언급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북한 임금법과 테러 방지법만 이야기하고 경제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는 안 했으면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총선 전에 국회에 나서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이지만은 논점을 흐리게 되고 안보가 얼마나 위중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았다. 괜히 이런 부분을 뒤에 달면서 정쟁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이런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뚱맞다 이런 느낌을 금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모처럼 대통령의 이런 연설에서 담을 부분에 대한 대강은 담았는데요. 저는 좀 더 강력한 연설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처칠은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참전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국민에게 요구할 것은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 전쟁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 신의 가호가 있어야 이길 만한데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이 희생을 국가에 바쳐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히틀러한테 굴복해서 영국의 챔벌린 내각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히틀러가 전 유럽을 먹는데 방치 상태로 빠졌고 뒤늦게 참전했다가 초반에 빡살이 나면서 1차 대전에서 이 터키의 이스탄불 근처에 해협에 상륙작전을 펼치다가 터키 해군 장관으로서 완전히 실패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처칠은 완전히 영국 정계에서 쫓겨났었는데요. 2차 대전 때 이 처칠의 원칙론적인 측면이 그래도 국민들 앞에 채택이 되어서 거의 폐인이 되었던 처칠이 되살아나서 총리로 다시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면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개성공단 문 닫고 사드 배치를 하지만은 이것은 지극히 해야 될 극히 일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온갖 형태의 도발을 해올 것이다. 서해5도를 점령할 수 있고 여의도의 금융센터를 폭파할 수도 있는 온갖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지리하게 오랫동안 대처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많은 희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의 제재나 미국이나 중국의 제재가 우리의 요구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이 제공한다는 해구산이 사실은 미흡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가를 스스로 지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고 또 이 시간이 장기가 된다고 해서 남남 갈등이 일어나거나 국론이 분열되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게 될 수도 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께서는 이 오래되고 힘들고 지리한 싸움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을 완전히 이 깡패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때다. 지금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북한에 빌붙거나 북한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제공한다면 역사에 후회할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전부 희생을 각오하고 또 어려움이 와서 그것이 경제에 충격을 미칠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이. 그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위기를 이겨내자. 한 번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시기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드 배치 과정에서 그 다음에 6자회담이 아닌 5자회담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 과정에서 지금 정부의 안보, 외교, 통일부서 주요 고위 관계자들의 실수도 있었고 솔직히 관료적으로 임하는 태도도 있었다. 필요하다면 여기에 완전히 일신을 해서 북과 강력하게 대치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들로 바꾸는 부분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위 태세가 국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못 미칠 부분이 있을까봐 엄격하게 전부 직접 나서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후에 보수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지만은 개성공단을 즉각 폐쇄하지 못하고 사실상으로 북한의 돈이 전용되는 쪽으로 이용해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한국에 워낙 북한의 개성공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금강산 개성관광을 등을 통해서 돈을 줘서 평화를 사자라는 이야기가 강했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정권들도 차마 손을 떼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요. 지금까지 뭐 홍영표 장관이 실현한 거나 이런 부분들을 싹 일거에 정리하면서 완전히 그 정치인들도 앞으로 이 대북 전선에서 투쟁 전선에서 일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협조해달라고 한마디 딱 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을 겨냥해서 북한의 핵이 개발되고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되어버린 과정에는 우리의 안위함도 있었겠지만은 주변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고 방치하고 물밑에서 지원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을 겨냥해서도 한 소리를 따끔하게 저는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간섭이 있을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마디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꼴을 한번 보세요. 저거들은 사드에 준하는 레이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들은 미사일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부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ICBM 다 가지고 있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없는 것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땅을 전부 사사시 훑고 있으면서 미군 부대에 뭔 장비가 새로 들어왔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무기가 뭔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 놓고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제재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을요 우리 앞에서 칼춤 추냐고 이지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경제 제재요. 하려면 하라 해보세요. 저거가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하면 저거는 손해가 안 납니까? 일본이요. 중국에 대해서 난징 사건이나 난징 때 30만 명을 죽였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덩이를 파서 아예 그냥 다 파묻어 버렸다지 않습니까? 생매장까지요. 난징 학살 사건이요. 일본은 적어도 한국에서 그런 대량 학살 사건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주장함에도 일본은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겨냥한 모든 무기들, 모든 기지들을 일본 땅에 완전히 도배를 해놨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일종의 항공모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없는 일, 중 경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중 경제 협의체는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두 나라 간에요. 뭐 일본이 최근에 중국에 세게 나간다 해서 무역량이 한 15% 줄었지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자본들을 일본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뭐 대국이다 해서 우리가 중국한테 빌붙어서 비를 거슬리면 뭐 경제 중국이 보복을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그러십시오. 중국 경제도 내리막입니다. 저가 우리하고 이 경제에서 보복을 한다? 저거는 편할 것 같습니까? 경제라는 것은요 서로 필요하니까 교역도 하고 무역도 하고 관광객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으면 오라 해도 안 하고 사가라 해도 안 사갑니다. 지금 우리 중국에 들어가 있던 업체들 대부분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뭘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이 있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언급할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은 솔직히 앞으로 벌어질 부분이 무슨 뭐 남남 갈등이나 뭐 신북풍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건너가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국민들에게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가자. 지금 남일이 아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 처음으로 우리한테 쓸 수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실어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안 해도요. 우리한테 오는 데는 노동민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서 쏴버리면 끝입니다.
아니면요, 특수부대 시켜서 배낭에 싣고 나와서 배낭을 터뜨려버리면 끝입니다. 핵 배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당사자인 우리는 뭐 미국을 겨냥한 거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태평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요, 한국을 상대로 엄청난 도발을 하고, 안 그러면 소형 핵을 하나 터뜨린 다음에 미국 보고 같이 죽을래 하고 하는 걸 한국을 상대로 이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테스트했다가는 미국하고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그런 테스트를 할 때 미국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당하면 평양을 향해서 핵 미사일을 쏠 거다. 그거 누가 장담합니까? 미국이요, 오히려 싸움 말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말려들기를 또 원하겠습니까? 북한은요, 이라크나 아프간하고는 다릅니다. 미군이 북한을 갖다가 완전 점령하려면 전사자가 몇만 명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에다가 지상군을 투입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엄청난 전사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미군이 북한에다가 지상군을 투입할 때쯤 되면 북한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 5만 명을 한국에 먼저 섞어버려가지고 전선이 어딘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면서 장사포, 방사포로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야말로 북한한테 이겨봤자 상처뿐인 잿더미의 영광만 얻을 뿐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좌파들이나 야당이 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태평하게 북한이 전쟁을 안 할 거라고 보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문재인 대표요, 전쟁이냐 평화냐 하다가 전쟁 나면 문 대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국의 역사에서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역사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결코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우호적으로 발언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양국의 역사에 매국노 준하는 식으로 역사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고로 찌질한 정치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보다 강력하게 국민이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정치인을 앞에 놓고 정치인이 더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좀 안 했나 싶습니다. 왜요? 그리고 정부가 사과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사과 먼저 해버리고요. 저는 오늘 박 대통령이 국회 가서 그 연설을 했다고 야당 의원이 그래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국론을 안보 앞에서는 모아서 하나로 가자 하겠습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박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국민 앞에 호소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안보에 힘을 모으자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대통령이 뭔 연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네들의 그런 행태들이 나중에 엄청난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 당신들 자세나 정신 상태 안 바꾸면 나중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고 국민들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는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반성을 전제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박 대통령의 연설은 지금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현안들은 짚었습니다만은 일부는 그 강도나 내용에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보 위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조금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